혹시 넷플릭스 서바이벌 쇼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그럼 아마 요리하는 도라이라는 그 별명 잊기 힘드실 거예요. 아, 그렇죠. 정말 강렬했죠. 등장부터가 뭐랄까 아주 도발적이고 때로는 좀 거칠어 보이는 모습으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별명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놀라운 지점이죠. 네, 오디션장에서 빌런이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했다는 것부터가 이건 보통 내기가 아니다 싶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전략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그 강렬한 캐릭터 뒤에 과연 어떤 진짜 모습이 숨어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은 셰프 윤남노, 그의 요리 여정과 또 방송이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 그런 입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셰프의 성공기 이런 게 아니에요. 미디어라는 무대에서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하고 또 그 전략 뒤에 숨겨진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대중을 사로잡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그의 요리 스타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의 성격이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하나씩 맞춰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의 요리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프로필을 보면 보통 국제조리전문학교에서 호텔 조리를 전공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되게 의외의 지점인데 그의 요리 세계 출발점이 바로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냉면집이었어요. 냉면집이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가게 일을 이렇게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요리에 발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식 그것도 냉면으로 시작했다는 게 참 재밌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또 일식을 전공했고 지금은 프렌치 요리의 대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변화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바로 그 지점이 윤남노 셰프 요리의 어떤 복합적인 매력을 만드는 부분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식이라는 기반 위에 일식의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이제 프랑스 요리에 대한 열정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 요리를 일본풍 프렌치라고 정의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여러 장르를 거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딱 찾아낸 겁니다. 잠재력도 정말 일찌감치 인정받았더라고요. 신라 호텔 외식사업부의 최연소로 합격했다는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비록 학교에서 취업 기회를 안 내줘서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때 이미 실력은 증명된 셈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딘가요? 바로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베넬롱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경험이죠. 아,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다는 그곳 말이죠. 네, 듣기만 해도 살벌하던데요. 뭐 칼질하는데 옆에서 이탈리아 셰프가 일부러 툭 치고 지나가고 맞아요. 다 된 수플레를 동료가 오븐 문을 열어서 망쳐버리니까 멱살을 잡고 울면서 싸웠다는 그 일화는 정말 상상해 가시나요? 언어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그런 치열함을 매일매일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이 단순히 요리 기술만 늘린 게 아니에요. 일종의 갑옷을 입혀준 거죠. 갑옷이요? 네, 웬만한 압박이나 스트레스에는 무너지지 않을 그런 단단한 정신력을 아마 그때 길렀을 겁니다. 어쩌면 흑백 요리사에서 보여준 그 강한 캐릭터의 원형은 시드니의 그 주방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와, 그러네요. 그 치열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거물 셰프들 사이에서 빌런 역할을 자처할 배짱도 없었을지 모르겠군요. 바로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대체 어떻게 요리하는 도라이가 탄생하게 된 건가요?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죠. 수많은 실력자들 사이에서 주목받으려면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렇죠. 튀어야 하니까. 네. 그래서 제작진에게 먼저 악역을 제안하는 초강수를 둔 거죠. 일단 시청자들의 눈에 들어야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도 생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략이 진짜 재밌게 흘러갔던 게 본인은 가짜 관계를 연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짜 유리 멘탈이 튀어나와 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신의 한 수였죠. 특히 그 백종원 심사위원이 자기 사바용 소스 재료를 정확하게 맞췄을 때 아, 그 장면 저도 기억나요. 입을 그냥 딱 틀어먹고 눈이 막 흔들리던 그 모습.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때부터 불안해하는 핑크머리, 불안핑이라는 별명이 딱 붙었죠. 네. 팀 미션에서는 또 어땠고요? 동료 셰프한테 계속 리조또 다 됐어? 이렇게 묻는 모습 때문에 리조또 무쇠라는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맞아요. 나중엔 본인 스스로 흑백 요리사 대표 유리 멘탈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역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계산된 광기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그 허술함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아, 처음엔 저 사람 뭐야, 너무 거친 거 아니야?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던 시청자들이 압박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점차 그를 응원하게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페르소나랑 본래 성격 사이의 그 간극이 오히려 더 큰 호감으로 작용한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죠. 가짜 광기와 진짜 불안의 콜라보레이션이었네요, 정말. 그렇다면 그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방송 밖의 일화들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도라이 캐릭터랑은 정말 180도 다르던데요? 네, 그렇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정이 정말 많고 따뜻한 사람에 가깝다고 해요. 예를 들면 15년 넘게 다닌 단골 밥집 아주머니께 늘 간식을 챙겨드린다거나. 아, 그런 모습이. 네. 그리고 최근에 자기 식당 예약 되팔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웃돈을 받고 예약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오고 싶은 손님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앞으로는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죠. 그만큼 손님들을 정말 아낀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효심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 어머니 이야기요? 네. 방송에서 욕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우셨다는 말에 그 욕은 거울 보고 나 자신한테 한 거다. 이렇게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려 했다는 이야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애초에 방송에 나간 이유 중 하나도 TV에 나오는 아들 모습을 어머니가 좋아하셔서였다고 하니까요. 정말 효자죠. 정말 의외의 모습인데 특히 방송인 박나래 씨와 일화는 좀 감동적이기까지 했어요. 아, 그 30만 원 TV 이야기. 네. 과거의 요리사로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가게에 손님으로 온 박나래 씨가 30만 원이나 되는 팁을 주면서 격려해줬다는 이야기요. 당시 손님한테 막 폭언까지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격려 한마디랑 따뜻한 마음에 정말 큰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같이 고생한 직원들한테 전부 나눠줬다는 사실이에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네. 훗날에 박나래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 직접 이야기했죠. 이런 일화들을 보면 방송에서 보여준 캐릭터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이고 그의 본질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사실 흑백 요리사가 그의 첫 방송 도전은 아니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8년 전에 마스터셰프 코리아에 나갔다가 되게 초반에 탈락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2016년 시즌 4였죠. 저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에서의 그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 그 실패에서 배운 거군요. 그쵸. 당시 예선에서는 최소 탑5 실력이다. 이런 극장까지 받았는데 정작 본선 문턱에서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던 거죠? 칼국수 면 만드는 미션이었는데 주어진 밀가루를 다 안 썼다는 이유였어요. 네, 그게 탈락 사유가 되나요? 글쎄요. 지금 와서 보면 좀 억울한 수도 있죠. 명확한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근데 아마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걸.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실력 말고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스토리나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 그래서 8년 뒤에 흑백 요리사에 나올 때는 아예 작정하고 빌런 캐릭터를 들고 나온 거군요. 첫 실패의 경험이 지금의 성공을 만든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8년 동안 자기 업장에서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와신상담한 거죠. 그 사이에 요리를 그만두고 방황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고백했는데 그런 굴곡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의 재도전이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흑백 요리사 최종 4위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과 실력을 완벽하게 각인시켰죠. 흑백 요리사 이후로는 정말 날개를 단 것 같아요. 프랭크버거나 GS25 같은 대기업들과의 콜라보 제품은 물론이고 윤남노포라는 유튜브 채널도 반응이 아주 뜨겁잖아요. 네, 윤남노포는 전국의 숨은 맛집 고수들을 찾아다니는 콘텐츠인데 여기서 그의 진가가 또 드러납니다. 어르신들께 아주 꽉듯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흑백 요리사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 2나 정글밥 2 같은 대형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걸 보면 이제는 완전한 방송인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요리 실력과 방송 감각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미디어가 원하는 최적의 캐릭터가 된 겁니다. 8년 전에 그 실패가 없었다면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니 요리하는 도라이라는 별명은 정말 그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네요. 시드니 주방에서의 그 치열함, 방송에서의 치밀한 전력,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바탕에 깔린 따뜻한 마음과 끈기가 지금의 셰프 윤남노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는 이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대중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의도적으로 만든 페르소나라는 가면으로 일단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 나온 뒤에 가면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그 진솔한 모습과 탄탄한 실력으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냈죠. 전략과 진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영리한 승부사였네요. 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요리사의 성공담을 넘어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세상에 나를 증명해 보일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영리한 해답을 보여준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윤남노 셰프는 스스로 빌런이 되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신의 분야에서 주목받기 위해 혹은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 기꺼이 논란의 중심에 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그 전략이 성공한다면 그 가면 뒤에 가려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을 자신은 있으신가요?